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월 1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목요일이 아니고요. 그런 거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웬스데이 수요일입니다. 슈퍼 수요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오늘 김 과장 예약이 좀 돼 있고요. 김준일, 장성철 두 거장 평론가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 6글자로 국민의힘 비대위를 고요한 정막에 빠뜨린 김경률 회계사. 오. 예. 오늘 또 나오시고요. 진짜 나온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감도 크네. 네. 특종, 단독, 방송 사고, 소송전. 오늘 보물 창고입니다. 자, 기자분들 빨리 모이시고 여러분도 재밌는 팝콘 하나 딱 준비하셔갖고 팝콘 보시면서 이 쇼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발 아닙니다, 제 머리입니다, 여러분. 네. 똑딱이 아니에요? 딱이 아닙니다. 네. 이상해, 또. 가발 아닙니다. 이상해. 네. 저 자꾸 너무 막 가볍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각 잡고 무겁게 하겠습니다. 진중하게 가겠습니다. 네, 오늘 네. 아주 좀 과연 김무성 대표처럼. 엄중하게. 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게. 쌍민아, 내 얘기 자꾸 하지 말아라. 어제도 하는 거 내가 다 들었다. 장성철이 어디 갔노? 여기 있어요. 가품 받아라. 아우. 네. 자, 그리고 속보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김경 회계사가 출마 선언을 했답니다. 진짜요? 마포 의뢰 오. 출마 선언을 했답니다. 정청래. 예. 그러면 비대위원이 또 출마 그것도 선언하는 약간 거는 좀- 또 새로운 컨셉이네요. 아니 괜찮아. 저건 뒤에 얘기해도 네. 되지만은 마포울이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어. 없죠. 정청래? 정청래 원래 좋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홈즈 출마라고 할 때 마포를 가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거기에 네. 김- 어떻게 두 분 뭐 인사 안 하실 거예요? 저도 출마하겠습니다. 아하이. 하지마. 네,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다니시는 네. 원 플러스 원 장플러스 김 우리 뉴스톱 수석 에디터시죠, 김준일 에디터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준일이다. 네, 우와. 장성철을 사면은 김준일도 덤으로 드립니다. 많이 사주세요. 소비자가 그래도 우리 원하는 코너 이름은 김과 장. 아, 그럼요. 네. 김 과장이지.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해도 내가 앞으로 나와야 돼, 당연히. 많이 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 준비하고 계시고요. 네. 아니, 제 JTBC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기자분이에요. 신혜영 기자님. 발언 신중해 주시고요. 왜요? 네. 어떤 이유죠? 아니,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고 네. 우리 국회에 있을 때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아,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네. 전화 많이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도면을 엿주러. 저번 주에 나왔던 분 솔직히 잘 기억도 안 나고 저번 주에 채 뭐라 가던데 채 모르겠어요. 그분. 실수하지. 기억도 안 나. 최윤경 기자. 기억도 안. 그분 기자였어요? 그것도 기억도 안 나. 우리 윤경수 배우 바로 앞에 계세요. 시작부터 사고 치시네. 저는 신영 기자님밖에 모른다. 최 기자님은 잘 모르요 김과 장과 신. 네. 네. 와, 그리고 이. 한 분 더 있죠. 있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오렌지 따라 앉아. X 실망입니다. 고소부터 취하십시오. 고수 취하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 나한테 명예훼손 1억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허위 사실. 심장을 이러게. 만지라 이 말입니다. 1억이에요, 1억? 네. 네. 이제 출연료 많이 벌어야 돼요. 이런 멜론. 어떻게 좀 소송은 불리하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까? 유리하게 돌아가요. 유리하게 돌아가요? 네. 오. 제가 10명의 변호사랑 상의를 했는데 네. 다 제가 이긴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김현장에게 맡길까 생각 중입니다. 김현장은 우리잖아, 여기 계시고요. 우리잖아, 지금. 자체 변호. 셀프 변호. 자, 그럼 오늘 이제 뭐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네. 먼저 얘기도 좀 나올까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대권 주자 행보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께서는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형편없습니까? 그냥 저는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 예. 뭐 대권 주자 행보를 하든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예, 총선만 이기면 되는데 못 이길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아니 또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못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길 것 제가 같은 이유.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들. 그 중에서 하나가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총선에 대한 예측 전망. 뭐 이를테면은 자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 지지를 위해
그러니까 정권 지지를 위해 여당을 찍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을 찍겠습니다. 요건 이제 요거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대통령 긍정 부정 평가가 있잖아요. 정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국민의힘이 여러 지표를 봐도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이거 저거가 보면은 되게 잘하네. 격차가 좁혀졌어요. 네? 정당 지지율은 올랐는데 문제는 대통령 긍정 부정이 안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긍정이 안 올랐고요. 네. 또 하나는 나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찍을 것이냐, 여당 정권 견제론이냐, 정권 지지론이냐 이게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중앙일보에서 네. 조기숙 교수랑 그 조기숙 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랑 제가 토론을 벌였거든요. 네네네네. 정확하게는 페이스북에서 제가 이제 논쟁을 조기숙 교수랑 한번 붙었고 그런 다음에 이게 중앙일보가 그러면 아예 이거 붙여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어제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조기숙 교수님은 정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아니다. 정당 지지율이 아니라 정권 견제, 정권 지지 요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올랐는데 정권 견제, 정권 지지로는 요지부동입니다. 네. 대충 보면은 36대 50 정도 보면 돼요. 지금 네. 나오는 게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 이게 한 자릿수로 좁혀지지 않으면은 한동훈은 패배다, 실패다. 이번 아무리 총선은. 당 지지율이 올라도 개인 지지율도 심지어 많이 올랐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네.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아지지 않으면 승산 없다. 그렇죠. 정권 그리고 이 긍정 부정 심판론이 크면. 정권 심판론이 강한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요지부동, 부정 평가가 내려가질 않아요. 네네네. 20%에서 25% 포인트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 긍부정 평가 이 차이가 20% 포인트 이상 나가지고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당이. 예, 예. 과거 선거들을 상원들을 보면 보면 예, 예. 네. 비슷한 생각이세요? 저렇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 다니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저렇게 폄하하고 댓글 평가하고 답답하시구나. 여기 네. 유튜브 댓글에 대갈매님이 네. 김준일 네 주둥아리 조심해라. 뭐 그런 댓글을 읽어요. 읽으면 안 돼? 알겠죠, 우리. 품격 갖추신다면서. 슈퍼챗만 오늘은. 읽으세요. 예. 슈퍼챗.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한 3주 동안의 행보는 평가 불가. 뭐요? 지금 갓 태어난 아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을 했어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우 드디어 걸었네 와 박수 치는 거예요. 네. 정치 처음 해본 분들이 네. 당원들 모인 곳에 가서 환호받고 뭐 같이 사진 찍고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로미터가 아니다. 아직 어린 아니 아이다. 그게 아니라 네. 나보다 훨씬 디스가 세구만. 애라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그래도 괜찮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했는데. 근데 생애 중으로 보면 사람은 100년 살았을 때 어린아이면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총선이 100일 남긴 상황에서 3주 했으면 한 지금 벌써 100년 살았다고 치면 한 그래도 초등학교 입학 아니, 이제부터 청소년기. 청소년기 네. 정도 제 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중간 고농도의 부분이 영양제를 투입을 받고 네. 이제 쭉쭉 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막 뛰고 높이 뛰게 하고 막 하늘 날아다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평가 불가고 오늘까지만 지역 순회 일정이 있고 네. 이제 내일부터는 없잖아요. 네. 그럼 중앙에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각종 현안에 대해서 본인 메시지 내야 될 거고요. 총선을 앞두고 정책과 비전, 여러 가지 공약 이런 거 내세워야 돼요. 네. 지도자로서 본격적인 모습을 뭘 보여주는 거는 보여주는구나. 내일부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박수 치는데 거기 뭘 평가를 해요? 평가할 게 그래요? 없다. 시도 당원들 만나서 박수 받고 사진 찍고 그렇죠. 그럼 당원들이면 한동훈이다. 우와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뭘 평가를 해요? 그럼 여기서 OX. OX.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50명 의원 감축론. 현실성이 있다? OX. 없습니까? 두 분의 말도 의견이 안 되는 많네요. 얘기를 하고 아니, 있어. 왜 내가 그래? 왜요? 모든 분께 여쭤봐도 다 똑같은 자, 답이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어느 내가 오늘 아침에 KBS 라디오에서 김근식 교수랑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거 정치학과 교수거든요. 모든 정치학과 교수는 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지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한다. 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못 하고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김근식 교수도 이거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해. 아. 자, 지금 이거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돌입했어. 자, 김기현. 네. 김기현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 전에 안철수가 300명에서 100명 줄여서 200명 가자고 했어. 가장 많이 줄이자고 한 사람 누구야? 허경영. 100명만 남기고 다 없애자고 그랬어. 허경영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개혁가야 그러면은 다 없애. 한 10명 걸로 치면. 10명만 두지 그러면 뭐하러 너 이렇게 뭘 많이 둬 이렇게? 또 그렇게까지 조롱합니까? 그게 아, 아니라 또 보도당한다, 또.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 인구 10만 명당의 뭐 국회의원 수 그렇죠. 이런 걸 예. 보면은 대한민국 제일 낮아요. 아니, 그래서 예. 국회의원의 현행 이를테면 세비 같은 거를 동결을 하고 그 네. 세비 내에서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가지고 네. 각종 지금 소외돼 있는 지금 50대 남성 뭐 이런 사람들만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 개개인의 기득권을 낮추는 게 이게 정치 개혁이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화나게 아니, 만들어요. 왜요? 화나 나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냥 화나. 김건식 교수님한테 화나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화나 얼굴만 봐도. 아니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근데 우리 저희한테 화낸 게 하나도 없어요. 옆에서 뵈니까 네. 비말이 너무 이거 코로나 때 같으면 큰일 났다고. 네네네네.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웃기네. 정말로 50명을 줄이는 게 정말 지상 과제가 아니고 국민들 마음을 좀 어루만진다는 의미로 국민들은 이제 어쨌든 국회에 대한 혹은 뭐 정치 정치에 개혁 대한 시리즈로 낸 너무 거니까. 좀 싫으니까 그래서 국민들 마음을 좀 어루만진다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얄팍하다 그냥. 그건 얄팍하다. 예, 그렇게 봐도 얄팍하다? 예, 얄팍해요.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관들이요. 네. 장관직을 수행할 때 정말 와, 너무 행복해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언제 가장 불행하고 침울해지냐면 네. 국회 나올 때. 음. 국회 나와가지고 의원들이 당신 말이야 뭐 예산 이렇게 썼어 정책 이게 뭐야 태도가 그게 뭐야? 네. 뭐 팔짱 끼고 있으면 이러고 막 네. 이러고 있으면은 막 놀고 있네 막 추미애 장관 그랬잖아요 막 놀고 있느라고 그러니까 소설을 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행정 권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 줄이면은 제일 좋아할 집단이 행정부예요. 네. 그래서 저는 늘리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는 건데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국회의원들 특권이 너무 많아. 기득권층이야. 그런 마음이 있죠. 부정부패 네. 비리. 막 전당대회 때 돈 받는 사람들.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이게 특권도 줄이고 의원수 줄여야 된다라는 거에 찬성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행정부만 좋아할 일이다. 윤석열 정권 누가 견제할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야당이 견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숫자를 줄여요? 그러면 이건 행정부만 좋아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좋아할 일이죠. 숫자 늘어나면 국회만 좋은 건 아니에요 혹시? 국회만 그러니까 거기에 제한을 줘야죠.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 급여 액수, 그다음에 뭐 보좌진 숫자 이거는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국회의원 수는 늘리더라도 예를 들면 보좌진을 좀 줄여서 거기에 그렇죠, 들어가는 당연하죠. 돈은 늘어가지 않게. 지금 9명이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뭐 7명으로 줄여가지고 8명, 각각의, 7명으로 하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용협의에서 또 난리 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보좌진 근데 협의회. 아니요 왜냐면 보좌진들 자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이게 생계 문제가 문제하고. 아니니까 네. 어쨌든 이제 그 분배의 문제니까 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의 이제 평균 연봉이라고 하죠. 연봉이 우리나라 평균 연봉의 4.7배 정도 돼요. 1억 5천. 예, 4.7배 정도 되는데 OECD 국가들은 대충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냐 적냐. 근데 너무 품위 유지가 안 되면은 이를테면은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유지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만은 네. 제가 보기엔 높아요. 조금 높다라고 국민들도 인식을 하면은 세비를 동결하고 깎고 그리고 이거를 세비를 결정하는 거 의원들 연봉을 결정하는 거는 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영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외부 전문가들 기관에서 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의원 숫자 늘리자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하셔야죠. 이게 지금 진짜 정치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데 다 얄팍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이 전반적으로 다 옳고 네.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3급으로 한 명을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4급 2명, 뭐 5급 2명, 뭐 그다음에 6급, 7급, 8급, 9급 인턴만 이렇게 있거든요. 네. 같은 방에 이렇게 4급 2명 있으면 막 둘이 싸워요. 아 그래요. 너는 정무보좌관, 나는 정책보좌관, 너는 공보보좌관, 뭐 너 하는 일은 뭐야? 수행은 막. 네가 해. 네,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4급을 하나를 없애고 3급으로 올리고 뭐 이렇게 좀 조정도 필요하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또 보좌관 쪽은 워낙 전문이시니까.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정치개혁 카드를 4개인가 지금 쏟아냈잖아요. 4개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 숫자 줄인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셨고 3개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자,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저는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는 이를테면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급. 안 준다고 네. 그랬잖아요.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법무부 장관 하셨으니까 법무부 직원 중에 재판하는 뭐 있을 거야. 재판하는 받는 그 사람이 사람들, 있으면? 그럼 월급 안 줍니까? 그 사람한테? 확정된 게 아니라 음. 재판을 나가고 있으면 월급 안 줘야 되냐. 그 사람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사람이 구속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이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못한다라고 그때는 했을 가능하다. 때는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말한 재판 중인 사람은 월급 안 준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포퓰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이 이탄희 의원이 작년 6월에 발의한 게 뭐가 있냐면은 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거는 못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여야 합의 처리를 안 해요. 왜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은 그거부터 일단은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형이 확정됐는데도 돈을 안 받고 있는 거. 그리고 형이 확정이 안 되고 재판 중인데 무조건 안 주는 거는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많아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네. 얘기겠죠. 불구속 상태에서 네. 재판, 형 확정 안 된 상태 재판 받고 있으면 의정 활동을 같이 하면서 하잖아요. 네.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 아예 명확하게 한동훈 장관이 구속 상태라서 의정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세비를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일말의 고려의 여지라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판 받는다고 무조건 이거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거고 일단은 생계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 그러면 재판 받는 사람들 다 월급 주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재판 받는 중이 아니라 금고형 확정됐을 때 세비를 안 금고형 준다는 이상의 아니에요. 재판 중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고형이 확정됐을 때 그 동안 재판받은 기간의 세비를 반납한다. 이거 반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동안 그러면 범죄자니까. 범죄자니까 왜 월급을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짓 했잖아. 아니에요. 국민들 양심에 따라서 선수하잖아요. 저는 양심을 따라서 국민의 편에 서서 자, 국민을 위한 의정 정치를 활동을 중심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재판을 받으면 의정 활동을 못 하나요? 그러면 근데 일반 공무원이랑 선출직 공무원이랑 책임져야 되는 무게가 다른 거잖아요. 그것도 그죠? 맞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예를 들어 법무부 산하에 있는 직원이 나중에 뭐 임금 다 토해내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그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치 불신이 심한 시대에 그런 차원에서 던진 카드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말에 이제 여지가 있지만은 이거는 법적으로 저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헌 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예, 있더라고요. 예,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은 일을 받는 거. 일을 안 했는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적용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의정 활동을 한 사람한테 구속됐다 뭐 금고형 확정이 됐다라고 해서 안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건 규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얘기도 뭐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 안 되죠, 근데.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 이번에 네. 여러 가지 아이템들 다 그냥 뭐 옛날에 신선하지도 했던 얘기. 않다. 새롭지는 않다.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민주당이 답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격용이에요. 네. 우리는 이렇게 개혁하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메롱 너희들 대법 못하지. 메롱이라니. 너는 야올리는 불체포 야올리는. 사양 못하지 뭐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기에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런 거 무시하는 게 더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의 네. 정치적인 리더십과 판단력, 이게 이제 정치 나오는 지도자로서 거예요? 네.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못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야당이요 전국을 주도해야 돼요. 네. 특히 선거 앞두고는 개혁 차원의 여러 가지 아젠다를 먼저 던져가지고 여당이 수세 입장, 수동적인 입장으로 몰고 가야 하는데 지금 반대가 됐어요. 여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야 정치 개혁하자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우리가 좀 에이 뭐 저기 대통령 거부권이나 니들 어떻게 할지 대답해. 이게 조금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쉽죠. 이게. 네. 자,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별개의 사안이지만 또 여당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럼 민주당 편 정치개혁 드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저는 기자예요. 정프로의 지금 민주당 편입니다. 출입하세요? 아닙니다. JTBC 기자입니다. 아주 허리 아프다고 몇 번 말씀. 그렇게 좀 갈라치기 좀 하지만 민주당 출입 기자면 민주당 사람이야? 민주당도 정치개혁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뭐 앞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때 뭐 그런 이야기도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여당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려면 답을 해줘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아유 신 기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대한 문제들 야당이 계속 지적은 해왔잖아요. 근데 그와 별도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들 특권 줄인다라는 거, 기득권을 버린다라는 거, 아젠다는 야당이 먼저 꺼냈어야 한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야당이 야 그거는 헌법상 뭐 위헌 소지 있고 안 맞잖아, 말이 안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야당 입장,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전애들도 특권 계속해서 가지려고 저러나 보다 오해 있고 맞아요. 받자니 그것도 또 이상한 그림이에요. 네. 받는 거는 정무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판단이고 네. 정확하게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정치 개혁에 대해서 비전을 내는 아, 또 다른 정치계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 그게 뭐 말고. 요거가 정확하게 부응하든 네. 아니면은 조금 다른 내용이든 어쨌든 기득권을 내려오는 민주당 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반 윤석열 빼놓고 도대체 여기를 찍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좀 설명을 해봐라 설득을 그러니까 그걸 못 하고 있다. 그걸 이재명 대표도 이제 오늘 복귀하니까 네네네. 뭐 뭔가 나오겠죠. 말씀하시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민주당 예, 침대 정치 네, 누워서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 보여요. 네, 안 보인다. 자 오늘 그런데요. 네. 우리 장성철 소장님 원래 이제 이런 거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복면 같은 거나 준비해 달라고 하시는 맞아요. 분이 네. 오늘 갑자기 특별 요청을 통해서 김경률 비대위원회 이 목소리는 한번 좀 듣고 할 얘기가 아니 분명히 저는 진짜 우리 스태프분들하고 네. 출연진들 네. 소고기 사드리려고. 어. 소고기에 아니. 눈이 멀었어. 잠깐만. 야 박수를 외쳐 잠깐만. 죄송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네. 제가 소고기 내기 했잖아요. 어떤 얘기였죠? 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뭐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더 이상 밝힐 것도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저나 제 주변에서 반박하는 것을 보지조차 못했습니다. 10여 년 전 주식 거래 내역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역대 최대 규모인 20명의 특별검사를 선임하고 100일 가까이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로운 증거라고 내놓는 것이라고는 유출 경로도 불분명한 수년 전의 검경 등에 의해 작성되어진 자료를 한 줄 한 줄 되새기만 가져온 선정적인 보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당사인은 이제 김대엽 흉상을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김대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일단 저번 주에. 지난 시간에 네. 옆에 식당으로 예약하겠습니다. 아 일단 가만히 한우 있어봐. 잠깐 수입의 한우예요. 아니, 한우죠. 한우죠. 네, 한국 사람 한우 먹어야죠. 한우 먹어야 돼요. 예. 축사 농가 살려야죠. 투뿔로 가겠습니다. 네, 박수로 의결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수는 치고 일단 이거는 경률이 형이 쏘자. 안 되겠다. 좀 이따 오니까. 좀 이따 온다며. 경률이 형이 써야 돼. 네. 이거는. 김경률님, 네. 형님 이거 사람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약하셨던 게 뭐죠? 김경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대쪽이다. 할 말하는 사람이다.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에 뭐 김건희 리스크 왜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냐 네, 이거 했더니. 했다가 이제 저는 저 사람이 이제 입을 다물거나 이제 아무 말도 못하거나 비대위에서 잘릴 거다. 네. 그때 저희 예측도 빗나갔어요. 옹호할 줄은 몰랐어요. 김건희 여사가 뭔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옹호할 배팅을 줄은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그 김대엽 흉상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라는 거지 이거. 아, 이때 지금 이제 이회창 야당이 예. 하고 있는 게 예. 예전에 병역에 대해서 막 아 그래요. 김대엽은 실제 이제 이게 정치 공작인 게 네, 드러났으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예. 됐고 확실히 이제 법원 판결로 났으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쉽게 얘기를 하면 게다가 지금 계속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23억 원의 새로운 이제 수익을 얻었다라는 게 검찰이 작성한 조서, 그러니까 그 수사 문건에 있는 거고. 2차 주가 조작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네. 거기에서 이제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는데 그거 왜 지금 가져오냐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 2022년 10월이라서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검찰에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문건이 작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왜 안 하죠? 이거를 왜 결론을 안 내려요 잠깐만 지금 검찰이? 논점을 흐리지 말고 다른 거 떠나서 살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소고기. 김경률 네. 저 발언 어떻게 국거리라 좀 사네, 국거리. 국거리. 네, 그거라도 먹어야겠어. 냉동육 안 되는 냉동육? 생육 말고 냉동육으로 안 될까 냉동육? 나는 물에 빠진 고기는 안 먹어. 물에 구운 고기만. 살게 나는 아, 근데 김경률 네. 여사에 대해서 너무
너무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 대쪽 아니. 같은 분이었어 진짜. 과거형으로 갑니까? 과거형으로. 네, 얘기했잖아요. 비대위원이라는 여권의 핵심 실세의 맛을 본 순간 사람이 달라진다. 달라진다. 저 말 뒤에 네. 김경률 회계사 말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아유 조마조마. 나를 항상 조마조마하게 하는. 진짜요? 그 얘기했어요. 바로 받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는 네.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혹시 네. 다음 회의 때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더 세게 방어하겠다. 더 셀 더 세게. 더 세게. 아, 지금 국민의힘 패치가 완전히 장착이 된 것 같은 게 지금 서울시당 행사에서 오늘 지금 했어요? 거기에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를 나가겠다 얘기한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소개를 막 만세하면 소개를 하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나와서 우리 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 청산하라는 과제를 주시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서 뛰겠다. 아니, 뭐 건투를 빕니다. 아니, 저는 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만 보내는 좋겠는데, 느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소고기 값은 대납하고 대납하고. 마포 을 지역 거기에서 내가 먹을 테니까. 여기가 마포울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네. 그 재밌겠다. 그럼 못 아, 사잖아. 여기가 마포울이야? 사주면 안 되지. 사주면 안 되네. 사주면 안 되지. 아, 그래요? 마포울이잖아. 아, 여기 상암동이 마포울입니까? 마포울 정청 언론이 회원 지역구잖아. 언론이 매수네 그러면. 언론이 매수해요. 어떻게 해 이거 그러면 내가 내야 돼? 어쩔 네.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 알았어, 내가 낼게 그럼. 국거리. 네. 야, 근데 그 아이고야. 김경률 비대위원은 혹은 뭐 김경률 후보는 네. 앞으로 훨씬 더 예비후보. 지금 왔던 것과는 매우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훨씬 더 세죠. 훨씬 더 강하게 왜냐면 이제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가 됐으니까 훨씬 더 이거 그래야 되겠죠. 용산과 국민의힘의 코드를 맞춰야 되겠죠. 근데 네. 본인도 내적 갈등이 심할 거예요. 우리가 김경률 회계사를 기억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했을 때 네. 정말 권력에 맞서서 외롭게 옳은 얘기, 정의로운 얘기를 했잖아요. 책도 쓰시고. 그래서 박수를 쳤잖아요. 조국 흑서라는 책을 썼지만 네, 네, 네. 서민. 결국에는 그 책이 이제 건의수호 책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야성이 강한 마포울에 출마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 수호 모드로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국민 상식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당에 들어가서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을 하면 바뀐다니까요, 완전히 180도. 근데 이게 총선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 선거에서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이슈가 유권자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합니까? 정영진 앵커님,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되어 있고 중앙일보에서 네. 얼마 전에 정치 전문가 패널 조사를 한 100명 넘게 했을 네. 거예요. 네. 거기서 그 전문가들이 50% 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 다른 판단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총선의 가장 큰 리스크고 네. 국민들이 찍어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장르만 여의도에서 네. 얘기할 소재거리를 엄청나게 많이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분들을 응원해야 된다. 아, 영접해야 됩니까? 좀 이따 저희 가지 않고 그냥 여기 앞에서 소고기. 아 여기 김경률 회계사 오면은 그 김경률 비대위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 같이 예전에 대장동 사태 초기에 같이 방송도 했어요. 같이 방송도 하고 이거 굉장히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쪽 같은 분이었어요. 그 대쪽이 계속 과거형이에요. 공평하게 다 적용되게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아직도 저는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희망 가지고 있어. 그럴 뿐이 아니야. 저런 분의 행보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과거에 상당히 정의롭고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국민들이 많이 응원했잖아요. 결국에는 집권 여당에 공천받아서 출마하려고 정치하려고 그런 얘기했던 거 아니야? 라고 공격받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아쉽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은 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변신을 하신 다음에 상당히 의외의 모습으로 가는 경우를 우리 정치 역사상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네. 본인의 그 존재의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운동권을 하다가 네. 보수정당에 이렇게 오신 네. 분들이 네. 더 세게 선봉장으로 맞아요. 나와가지고 운동권 공격하고 뭐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이런 본인의 정체성을 그걸로 확립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리고 그걸 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김경률 회계사도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정권 교체되기 전에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많이 하고 네. 정권 교체되고 나서도 국민의힘과 용산에서 비판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제가 갑자기 이제 돌변을 해요. 정권 교체되고 나서. 네. 야 정말 윤석열 대통령 만세. 이제 뭐 민주당은 완전히 나쁜 정당. 뭐 잘한다 용산. 뭐 네. 뭐 도스태핑 그거 안 해도 괜찮지. 뭐 김건희 여사 디오백 받은 게 뭐가 문제냐. 뭐 함정수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면 저 아마 보수 채널 방송 더 많이 했을 거고요. 그렇죠. 아마 이 자리가 내 자리. 이 자리가 뭐 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뭐 이 자리 가지려고 가지세요. 아니 출연료를 많이 준다고. 에이, 더 많이. 그러지 마.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네. 제가 그런 주장을 했다면은 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과거에 너가 했던 얘기는 너 그냥 너 출세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죠. 불변하냐. 네. 그럴 수가 있죠. 출세하자. 지금이라도? 형 지금이라도. 출세하자. 안 늦었나?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요? 했지. 아, 출세하신 거 출세한 이 아니에요? 정도는 한 거예요. 아니, 두 분은 지금이 인생의 피크라고 아니, 저도- 생각하세요. 이제? 이제? 지금이 피크입니다. 저도 즐기세요. 출세할 용의가 있으니까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그럼 연락 주세요. 아니 뭐 도스태핑 얘기도 나왔는데 그 기자회견을 우리 윤 대통령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년째 지금 신년 기자회견 안 하고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나가봐야 어차피 총선 도움 안 되니까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기자들이 불편한 질문 할 겁니다. 기자들 당연히 김광일 특검 물어보니까. 그럼 대답- 대통령이 그게 싫은 직접 거예요? 얘기해야 되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할 거예요. 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도 싫고 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설마요 대통령님께서. 대통령님 그러면은 용산으로 왜 옮겼어요? 소통하는 대통령 아니 된다고 그거는 옮겼잖아요. 국민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제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자회견 왜 안 해요? 아, 이 자리는 서정욱이가 어울리는데 서정욱 변호사를 앉혀야지.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아, 참. 진짜 기자회견 언제까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안 해요? 네.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선에서 대통령인데. 졌어요. 총선에서 져서 기자회견 할까요?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기자회견 안 하겠어요. 임기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아 지금 뭐 나름 만나고는 있잖아요. 이제 신년 민생 토론에 업무 보고 대체해가지고 이제 시민들도 만나고 막 좀 나름 좀 세련되게 보이기 위해서 막 춤 TV도 언급하고 오늘 뭐 슈카월드도 언급하고 뭐 세팅이잖아요. 세팅. 미리 사전에 준비된 세팅.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진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게 딱 끄는 게 네. 몇 번 그렇게 해보니까 도저히 내 기자들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바꾸신 거 아니면 크게 뭐 상처받으신 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되게 뭐 도어 스태핑이니 어쩌고 계속 이제 네. 기자들 만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갑자기 끊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또 이제 깨달음을 가드신 것 같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감당이 할 안 말이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야죠. 아니, 본인들 근데- 국정성과 되게 많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안 하는 그거 거는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신년 기자회견이 아니더라도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선출직 공무원 대통령의 의무예요. 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그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이분들은 그냥 150번 이상을 했다라고 보통 수시로. 얘기가 네, 나와요. 많이 수시로 했어요. 했어요. 수시로 네. 했죠. 그리고 이제 YTN이 팩트 체크를 한 건데 이명박 대통령 10번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동 기자회견이나 외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각 잡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질문 받고 답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명박 10번, 박근혜 3번, 문재인 8번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한 번 했어요, 한 번. 예, 2022년 재작년 8월 17일에 취임 100일 때 가장 분위기 좋을 때 허니문 기간에 딱 한 번 하고요. 공식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역대 최소예요. 그리고 거부권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많이 8건 했거든요. 노태우가 7건 한 게 그동안 1위였는데 기록을 그걸 벌써 1년 반 됐는데 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역대급 뭐가 됐든 다 역대급이다, 지금. 김치찌개 끓여주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닌가? 몇 푼 한다고 내가 쏠게 그거. 거기 돼지고기도 넣어야 되는 또 거. 약속해. 잠깐만. 아, 기자회견은 싼 걸로 하자. 내기 싼 걸로 전문가입니다. 하자. 앞다리살로 하자. 앞다리살. 그건 좀 싸더라, 앞다리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자들 가끔 이렇게 소프트한 자리에서 만나시잖아요. 제가 이런 자리 자주 마련할게요. 우리 김치찌개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한번 제가 대접할게요. 이거를 제가 기억하기로 한 4-5번 하셨거든요. 네. 그때 용산청사에 정식 기자실 마련되기 전에 기자들이 막 천막에서부터 밖에서 하셨잖아요. 오들오들 떨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끓여줄게. 밥들은 챙겨 먹나 하셨죠.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아니 기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뭐라 주변 그래요? 기자들이 이제 그 네. 용산 출입하는 기자들이 네. 이거 언제 뭐 만나냐 이런 얘기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신년 불만도 좀 기자가 쌓이고. 하냐, 언제 대통령한테 내가 직접 질문할 수 네. 있냐. 뭐 기다리라고 하겠죠. 그럼 그분들은 계속 지금 그냥 저 기자실에서 이렇게 뭐 하는 아니 게 이제 현장을 이제 풀단이 돌아가면서 이제 현장을 가죠. 오늘도 아. 민생 토론회 가면 현장을 가긴 하는데 네.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기자들이 질문 못하면 어떻게 해? 받았으면 되죠. 아, 대통령이 이야기를 아니 무슨 타자기도 아니고 기자들을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아, 근데 기자라고 아까도 하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고도의 정무적 판단으로 일단 한번 좀 물러나 계시는 그런 건 아닐까요? 안 보이죠. 예. 논란. 아니 네. 근데 이런 거 있어. 그 대통령도 그렇고 용산에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고 예, 검토까지 한다고 검토하겠다고. 하자. 그러면은 기자회견 때 그런 거 발표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예. 답변을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대통령 들면은. 얘기를 자주 해야 또 우리 이상민 씨도 할 게 자꾸 아 생길 거 그럼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입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 유행-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맨날 이래만. 아메리칸 파이도 한국 파이 먹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먹고 앉아 있으니까. 1년 전 걸 계속 하고 있어. 네. 차를 제가 대신할까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아 이거 빨리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되는데.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네. 자 그러면 농담이죠. 예, 네. 이제 또 여당 얘기 많이 했으니까요. 야당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 복귀했고요. 오늘 그 최고위 회의 네. 바로 주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라고 이제 모두 발언하면서 네. 이제 마지막에 한 대목이 있는데 네. 그게 좀 인상 아, 깊어서 그렇습니까? 이것도 좀 들어보고 가려고요. 볼까요? 네. 는 공정한 우리 버퍼링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아. 법으로도 자막이 안 죽여보고 나오네요. 예, 소리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네. 자,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내용이 그래도 안 되니까 칼로도 죽여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요- 법으로 죽이고 펜으로 죽이고 칼로도 죽여보려고 한 주체가 뭐 누굴지 예, 이거 좀 약간 좀 해석을 나올 수 멘트가 있는. 조금 강해 보인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예, 당 대표. 그러니까 뭐 저거는 그냥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 근데 네. 그 검찰 수사가 독립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실린 수사였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실렸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거는 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이거는 진짜 그냥 진영에 따라서 완전히 좀 갈릴 것 같아요. 다만 해석이. 그러니까 공감 정도가 네. 저거에 대해서 다만 우리가 명확해야 될 거는 이제 네. 정치 테러나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당연하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건강 빨리 회복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건데 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정권 심판은 원툴이에요. 계속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방송 나갈 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도 170석이에요. 좀 탈당 몇 명에서 이제 한 165석 됐는데 네. 한때 180석이었고 그동안 4년이 지났어요. 근데 또 다시 민주당이 180석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뭐가 바뀌죠? 그러니까 4년 또 동안. 법을 뭔가를 막 만들면은 대통령 반사하고 거부권을 또 행사할 테고요. 자 우리 특검하자 이렇게 해서 다 통과시키면은 야 특검 안 돼 또 그럴 거고요. 뭐 국정조사 하자라고 하면 또 뭐 맨날 싸울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뭐 싸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싸우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번에는 과반수 이상을 얻으면은 무엇을 하려고 한다. 뭐 개헌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를 이 비전을 보여주겠다. 이런 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맨날 만나고 그 민주당 의원님들 공감하거든요. 아니 근데 민주당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아니에요. 안 사람들이 해요. 다 그냥 저 뭐 정권 심판 이 얘기만 저 보도해주고 그게 아니라 임팩트 있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럽니다. 뭔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것까지 얘기해? 민주당이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이 정도의 임팩트가 없는 얘기만 하나만 하는 얘기만 하니까 그런 보도가 안 거죠. 된다. 보도가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민주당 네. 책임이란 말씀이죠. 저는 민주당이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저것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피스콘과 관련해서 네. 자꾸 다른 문제 제기나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요? 아. 민주당. 어떤 의혹?
그러니까 예를 뭐 들면 축소 은폐 아, 이런 수사를 거 뭐 있고 이렇게. 뭐 권익 했다든가. 예산을 왜 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하지 거는 마라.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피습 당한 거는 그냥 그 당한 거대로 끝내야지. 이걸 갖고 우리는 당했어 억울해 상황을 반전시키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정청래 최고위원과 안민석 의원 정도는 네. 어느 정도 당에서 징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이런 얘기들 많이 꺼내. 아니 처음에 이제 피습 당했을 때 정청래 최고가 부산 의료 예. 환경과 의료진들을 폄하하고 능력이 없는 식으로 해서 그쪽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피습 사건을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는 죽었다. 뭐 이제 앞으로 창당이나 정치적인 활로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부산 지역 민심을 상당히 좀 격앙시키는데 네. 이 두 사람이 큰 공헌을 했거든요. 아. 이거 그냥 가만둘 거예요? 이거 조치해야 돼요. 관련해서 서영교 근데 의원도 이게 뭐 좀 지지층을 얘기했죠. 결집하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오늘 그 이재명 대표 아까 들었던 발언 이후에 서영교 최고위원이 그 이제 피습범이죠. 그 김모 씨의 그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에 네, 의해서 네. 신상 공개 안 하겠다고 결정 그 내렸잖아요. 습격범 얼굴을 공개를 한 거죠. 예, 근데 네. 그 습격범의 이제 실명과 네. 이제 사진을 사진. 공개를 하면서 음. 이제 해당 습격범이 모 언론사에 기고했던 어떤 기고문 같은 걸 언급하면서 동일인지는 알 수 없다. 근데 이름이 같은 사람이 쓴 글인데 거기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비하하고 뭐 이죄명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윤석열 대통령을 추종하는 듯한 표현이 담겨 있다. 이렇게 공개 회의 최고위 회의에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지지자다 이런 얘기인 그-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그 발언을.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좀 이제 덮고 가자, 그러니까 넘어가자라기보다는 좀 이 이슈를 더 키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냐 이거죠, 제 말은. 민주당이 그게 도움 안 됩니까, 그건 오히려? 지지층을 뭐 결속시키고 와 정말 이 윤석열 정권 나쁜 정권 막 네, 네. 그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거듭 중도층. 말씀드리지만 외원 확장 중도들은 아 이제 좀 그만하지 그런 생각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도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그 사건이 계속 이제 뇌리에 좀 나오면 아, 좀 안 됐다, 좀 동정표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당했을 때 정말 온 나라가 막 걱정하고 막 그렇죠. 촛불 막 기도회도 열고 되게 걱정하고 여야 가릴 거 없이 네, 네. 진영 넘어서 이념 넘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잖아요. 약간 그때랑 하여튼 분위기는 조금 너무나 다른 거긴 달라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그런가? 그것이 윤석열 정권 탓이야라고 생각하기보다 왜 그럴까? 우리 당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왜 이런 음모론과 또 이러한 이재명 당 대표를 공격하는 그리고 의료진들도 민주당을 고소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는 스스로 자기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네. 저는 장 소장님의 의견에 거의 다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트로 묶어서 파는 거예요. 네. 다 똑같으면 세트 살 생각이 없어요. 그런가요? 우리도. 좀 예. 다르긴 다른 게 해요. 있어야죠.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김한규 의원이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느끼신 바가 있을 거다라는 건데 극한 대립의 정치 아, 뭐 네네네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저는 이 당의 현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논조에 대해서는 1도 허락을 안 하고 그게 무슨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정치 스타일이 이런 극한 대립을 부른 것도 사실이에요. 누가 먼저냐 뭐 그런 거 지금 이 피습과는 별개로 극한 대립의 정치에 지금 선봉에 선 게 이재명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지지층 규합만을 위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부산 의료진, 그러니까 부산에 지금 그 저 민주당 지지율도 확 떨어졌고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여러모로 지표가 안 좋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더 센 뭔가로 덮으려고 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총리실 고발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건데. 민주당에 도움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어차피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안타까운 일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이제 민주당이 뭘 할 것인가 계속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이 딱 중도의 스윙보터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할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도 제가 물어보잖아요. 과반 제1당 되면은 그러면은
더 많이 검찰 수사하고 홍범도 장군 더 많이 이전하려고 그러면 과반이 되려고 하냐. 왜 과반이 되려고 하는지를 설명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국민의힘한테도. 그러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거고 민주당한테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좀 이거 선거를 좀 풀어나가자. 저거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그럼 다 흩어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당 지지층은 똘똘 뭉쳤어요. 지금 정권 심판원으로. 네. 근데 이제 댓글 지금 좀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뭘 그만두냐 확실하게 수사할 거 수사하고 밝힐 거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꽤 있긴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혹 제기가 뭐 도움이 되냐. 경찰에서 네.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경찰청장이나 담당자들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근데 여러 어제 가지 행안위 조사하면 했는데 이제 여당이랑 경찰 수뇌부는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야죠. 이렇게. 그럼 그렇게 여당이 참여 안 하고 경찰이 참여를 안 해? 이러면 국민들이 뭐야 쟤네들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해야지 자꾸 서영교 의원처럼 저런 식의 문제 제기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역풍이 오히려 불 수도 네. 있는. 네. 그럼 이제 민주당은 우리 소장님 생각하실 때는 혹은 뭐 이재명 대표는 뭘 해야 됩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뭘 해야 되냐고. 지금까지도 안 했잖아요. 수십 번 저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네.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이낙연 대표 나가기 전에 아 잡아야 되고. 더욱더 절실하게 잡고 네. 원칙과 상식원들 나가기 전에 네. 만나가지고 다 다독이고 네. 야 우리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 승리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본인이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까지는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아니 이제야 뭐 그런 것도 하고 공정한 공천을 해서 당 네. 분열을 이제 최소화시켜야 공정한 되겠죠. 공천. 네.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룰에 따르는 네, 공천을 네. 해야지. 안 그러면은요 뭐 커탈락하거나 네. 아니면은 공천 못 받는 의원들은 다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아. 분열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럼 민주당 총선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고. 공천에는 아무리 공들인다고 해도 안 되면 그 과정을 떠나서 안 된 사람들은 그냥 튀어나갈 수 있는 거. 합리적으로 그 네. 사람들에게 근거를 제시해야죠. 너는 이래서 너는 공천을 도저히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컷오프 대상이야. 네. 의원 평가할 때 너 하위에 20% 들어갔어. 네, 네. 그리고 너 상대 후보랑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너의 안 돼. 경쟁률은 현저하게 낮아. 네. 그리고 너는 좀 이런 정말 나쁜 죄질이 있어. 너는 도저히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친명계 후보가 거기 나갔는데 어. 그냥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잘라버렸어. 그럼 튀어나가죠. 요거 약간 제가 좀 궁금하고 약간 딜레마 같은 거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의원이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컷오프 시킬 거예요. 네. 근데 그 안 좋은 것들을 낱낱이 네.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우리가 컷오프 했다고 하면 사실 어찌 보면 투명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잖아요. 공개는 안 해요. 공개는 이제 안 한다. 공개는 안 해요. 근데 공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얘는 안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국민들이 보실 때 쟤는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저거 뭐 이재명 대표 자기 사람 꽂으려고 저거 안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럴 아니, 그러니까 수 있잖아.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네. 반발하면서 나는 뭐 기자회견하고 난 도저히 이거 공천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탈당해가지고요 국민의 심판을 직접 받겠습니다. 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이제 사라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네. 객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유를 갖고 그 사람들을 공천 탈락을 설득을 시켜라. 이미 글렀어. 네. 글렀어는 나 지금 2분 동안 얘기했는데 그거 글렀다라고 아니, 그래요. 조정식 사무총장 맞아요. 그때부터 네. 오선의 그러니까 그 야당의 네.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보통 재선이나 삼선이 하고 하는 게 관례인데 네. 요즘 5선이면은 이제 국회의장 하실 분이 지금 사무총장에 앉아 있고 네. 본인의 그 경쟁자가 그냥 컷오프 돼 버렸어요. 이번에 그것도 됐죠. 그거가 그게 논란의 시작이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최성 전 고양시장이 탈당했다라는 이유로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탈당했던 사람 다 쳐내야 돼요. 이게 이미 원칙이 다 무너졌어요 사실 민주당은 이미. 아, 그래서 그래요? 이미 그거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이 없습니다. 기대할 게 지금.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근데 괜히 말 시켜가지고 내가 2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대할 게 당 분위기는 대략 어떤지 혹시 뭐 아니 기자 제가 중에 어저께 예. 그 갑자기 그 전병헌 전 수석 아, 이제 뭐 네. 메일이 온 거예요 입장문처럼.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도부를 엄청 비판하는 내용이 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번에 공천 심사했는데 네. 이제 뭐 정보가 있고 하니까 이제 탈락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맞아 나 잘못한 거 있지 하고 수긍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노무래는 뭐 황운하는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뒷말들이 나오고 수용이 안 되지 않나. 그렇죠. 이제 당 대표부터 음주운전 네. 했고 검사 사칭 아하. 했고 또
형사에게 욕설했고 네. 정과 사범이고 이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커탈락으로 하기에는 이재명 대표님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아, 가면을 두고 와가지고요. 이거 봐. 여기서부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그냥 성역이야 지금? 아니 성역이 아니라 신당 얘기하시죠. 관심이 없는 거야. 네. 그냥 신당 무의미한 얘기요. 거야. 무의미. 네, 시간이 없어요. 신당 얘기. 그러면 우리- 황근택 부원장 빨리 불출마 선언한 거는 어떻게 좀 이건 잘했다. 아니 보십니까? 그거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미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이 언급을 함으로써 이미 공천받을 가능성이 사라진 거예요. 쉽게 예, 얘기를 하면.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정말로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명백한 시그널이 갔기 때문에 뭐를 초이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사실상 위에서 불출마 선언만 써준 것 같은 상황이 그건 됐네요. 맞아요. 네. 현근택 변호사가 참 노력은 많이 했던 것 지금 같은데.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방송에서. 그 박용진 의원이 이제 언급한 사람들 중에서 현근택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강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강 그다음에 의원. 예, 네. 예, 그분이 이제 한총련 옛날에 의장을 네, 했는데 그래서 뭐 성추행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출마를 이제 네, 하려고 네, 네, 하는 네. 건데 송갑석지였고 광주 네. 서구 이쪽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친명 이제 특보 이제 이재명 특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되니까 이분도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논란이 세게 된 사람들은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나머지 비명들을 쳐내는데 조금 수월하게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박용진 의원이 거론한 이제 세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 그럼 이제 남은 건가요? 정봉주 의원은 네.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제가 명확하게 드릴게요. 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검찰이 고발을 해가지고 네. 진행이 돼서 형사상으로는 무죄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무죄가 대법원. 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정봉주 의원이 프레시안을 상대로 민사 10억 원을 겁니다. 네. 근데 언론사 상대로 좀 맨날 걸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패소해요. 정봉주 의원, 정봉주가 전 의원이 기각, 패소. 그러니까, 패소 기각을 했는데 네, 그때 네.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건 민사죠. 민사인데 그 뭐라고 거기에 써 있냐면은 이거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도할 가치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날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날이 그 켄싱턴이야, 렉시턴이야. 켄싱턴. 켄싱턴 호텔에 거기 있었고 그 여자분이 있었고 정봉주가 불렀고 그래서 만난 것까지 사실이야. 네. 근데 확인이 안 되는 거는 키스를 했냐 안 했느냐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강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이제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제 된 건데 그 여성분은 뭐래요? 그 여성분은 본인이 주장을 했잖아. 그래서 서울시장 출마할 때 내가 정봉주가 강제로 키스를 해가지고 자기 감옥 들어가기 전에 하려고 해가지고 나는 거부했고 이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여성의 주장이 있고 법원의 형사의 판단은 증거가 부족하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고 민사의 판단은 뭐냐면은 뭐 충분히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박용진은 민사 얘기를 한 거고 네. 정봉주는 형사 얘기를 한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법률적인 판단보다 정치는 정치적인 도덕적인 그런 판단과 네.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이제 박용진 의원을 아마 법적으로 오히려 맞아요. 예. 이제 잘 걸렸다! 막 이렇게 라고 얘기하대요.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법적으로 됐을 때 박용진 의원이 만약에 이제 당선된 이후에도 이건 선거법에도 관련이 있는 거죠? 허위 사실 허위 사실이니 유포. 만약에 허위 사실이 인정이 네. 된다면 그러면 뭐 문제가 되겠죠. 뭐. 그럼 이제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뭐 형량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되겠죠. 있는 거죠. 그게 허위 사실을 따질 수가 있나요 지금 그거를? 아니 어쨌든 소송을 걸었으니까 재판부에서는 그걸 판단을 하겠죠. 네. 근데 아유 좀 아유, 보기 진짜 좀 정말. 보기 그래요, 솔직히. 저기 여기 패널에서 잘라버려. 누구요? 정봉주 의원. 아뭐 이동관이에요, 뭐예요? 방통위원장도 아닌데 왜 그래요? 잘라버려. 네. 지금은 자르기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출마한 사람들은 안 잘라요? 왜냐면 자르고 저희들을 한 번 더 부르세요. 일주일에 2번? 네. 아니야. 한 번만 해. 내일 한번 좀 나는- 저희가 들어보고. 그럼 정봉주 의원 자르면 안 되고 출마 고고? 아니 저는 정봉주 의원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정봉주 의원이 피부가 탱탱해서 그렇지 그분이 79학번입니다. 79학번이 70년대생이 있는데 내가 비명이니까 저격하러 나가는 게 말이니까 당을 위해서 그게 말이 되냐, 큰 그게.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정치 신인이면 또 몰라.
근데 그 정도 내시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정봉주 의원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명분이 되냐고. 그러니까 비명이니까 나가는 게. 그쪽 출마는 아니다. 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강북을을 위해서 뭐 이런 명분이냐면 뭐 그게 박용진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박용진을 저격하려고 나간다. 그러니까 정봉주의 무게라는 게 있지. 짬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왜 해? 그게 없어. 없어? 자, 그럼 더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돼요? 네. 그 어쨌든 지금 강의원 의원 이제 불출마하면서 손갑석 현역 의원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현근택 부원장 이제 불출마하면서 이제 윤영찬 의원도 이제 한숨 돌렸잖아요. 근데 이제 손갑석 최고도 이제 비명계 목세 최고라고 불렸던 비명계 인사고, 윤영찬 의원 탈당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들 그냥 공천 가게 둡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다른 비명계 후보, 그러니까 비명을 잡는 뭐 이른바 뭐 자객 후보가 또 나올까요? 일단은 그 지역구에서 얼마나 탄탄한지를 봐야 되는데 네.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국민의당 그 바람이 불면서 광주에서 민주당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보궐선거로 돼가지고 그 송갑석이 되고 지금 재선 의원이에요. 민주당의 광주의 재선 의원이 송갑석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광주는 큰 정치인이 목말라요. 예, 좀 거물 정치인 좀 나오면 좋겠다. 과거처럼 호남. 근데 그거에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에 송갑석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심. 그래서 지지율이 매우 높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누가 와도 이미 강 의원도 사실 여론조사 해보면은 많이 뒤져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와도 송갑석 이기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객으로 뭐 보낼 의도가 있다라고 해도 안 통할 거다라는 거고, 윤영찬 의원은 다릅니다. 윤영찬 의원은 금태섭 의원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차륜전으로 누구를 보내서라도 어떻게 해서 끌어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성남에서 한 사람 잃더라도 그 지역에 윤영찬이 안 됐다. 뭐 그건 모르죠. 이제 이럴지 안 이럴지. 근데 모르죠, 어쨌든 모르죠. 예, 뭐 윤영찬 의원은 그대로 두진 않을 것이다. 뭐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저는 정치를 왜 하냐라고 묻고 싶고 국회의원 출마를 왜 하냐라고 묻고 누구한테? 싶어요. 그러니까 출마자들에게, 출마자들에게. 정봉주 후보자를 비롯한 네. 출마자들에게 비명 척결이 지역구 출마의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고요. 그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지. 그냥 저 사람은 우리 당대표를 욕하고 비판하고 다른 소리 하니까 저 사람 미우니까 당원들이 그걸 원하니까 당원들이 원하니까 내가 경선하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 출마할래.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지. 했잖아요 이미 했잖아요. 대외적으로도. 비명계 척결. 자격. 그런 말로는 안 했어요. 기자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그렇게 찾아보면 있을 거야. 아니야. 소송당해. 내가 명확하게 정정해 준 거야. 그 본인 말로 안 했어.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소송에서 좀 멀어집시다. 그만 좀 고소고발 좀 하라고. 우리 경쟁하고 있잖아 우리. 신당 관련해서 네, 신당 OX 관련해서. 하나 좀 신당 관련해서 신당. 나갑니다. 네. 이렇게 소속해졌어. 이준석 이낙연 이준석, 계속 만나고 이낙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이낙연의 화학적 결합은 성공할 것이다. OX. 의견이 달렸습니다. 네. 김준일 동그라미 그다음에 장성철 X입니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김준일 여기부터? 에디터님부터 어떻게? 왜 됩니까?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두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게 다른데 두 사람이 스타일이 같아지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낙연 전 대표는 굉장히 많은 거를 본인이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고 요청하면은 그거를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예. 그런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뭘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겨레 TV에 나가가지고 이 제3지대와 관련해서 약간 강의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낙연 대표는 지역구 출마해야 된다.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지역구로 출마를 해야 이낙연 같은 이런 자원이 불출마를 하는 게 이게 희생이야? 한동훈이 불출마하는 소리 같은 거야 그게. 한 번도 안 해본 3선 정도 의원을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현역인 사람이 안 나오면 게 감동이 있는 건데 한동훈 피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이 어려울 때 새로 만들어졌으면은 호남에서 이를테면 호남 민심을 정면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종로로
앞으로 다시 나가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CBS 라디오 나와서 딱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불출마하는 게 이게 무슨 그거냐 내려놓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근데 이낙연 대표는 그런 요청까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오히려 출마해야 네. 내려놓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원칙과 상식 쪽에서 오히려 이낙연을 좀 누르려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낙연이 너무 커지면은 원칙과 상식들이 나온 분들이 약간 이낙연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불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들 막 그쪽에서 막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원칙과 상식 어제 제가 좀 비판도 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는 다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누군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면 안 되고 다 출마를 해가지고 뭔가 이 붐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시즌 2처럼 이제 공학적으로는 맞았는데 막상 하다 보니 서로 안 노선이 맞아. 다르면 결국 분열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경향신문 칼럼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언론사 얘기 그만 좀 하실래요? 아니, 내가 근거를 JTBC 얘기하니까. 얘기해요. 근거를 얘기하니까. 아. 굿바이 안철수 이후라는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 이분이 쓰신 게 있어요. 네. 그분이 굿바이 안철수라는 칼럼을 썼고 그 다음에 굿바이 안철수 이후라는 걸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3지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우리는 3지대라고 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일종의 변증법처럼 여기 있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된다. 이 가치를 만들어내면은 제3지대는 성공할 수 있고 양당을 넘어서 무엇이 되는 되고 가치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산업화, 민주화 거기에 나와서 새로운 무엇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있는데 두 개 싫어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싫어가지고 모이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쪽에 많이 걸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 가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찰할 부분도 있고 여기에 도움을 줘가지고 새로운 거,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어내는 게 이거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그때는 뭐냐면은 그냥 확 자기들끼리 결합한 거였어요. 뭔가 비전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근데 탈이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준석이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미래를 얘기한다, 건강정책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이거를 넘어서는 거를 얘기를 하려는 거니까 네. 나머지 분들도 사실은 거기에 조금 맞춰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장 소장님.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물리적 결합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은 무엇을 화학적 결합이라고 판단하세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뭐 정책, 이념, 뭐 인물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똑같이 같은 진영에서 원래 한 당이었던 것처럼 그렇죠. 같은 정치적인 행보를 걸으면서 완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사람 삶이 다른데 근데 물리적인 결합은 가능한 거예요. 여기 왜냐면 나가고 저기 나가고 우리 두석, 니네 세석 이런 건 가능하다. 뭐 그렇게 뭐 나눠 먹기라기보다는 모이는 건 가능하다. 네, 반윤이 가장 중요한 기치가 될 것이고 또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극단 정치, 분열 정치를 종식시켜야 될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는 않지만 한 컵 안에는 모여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섞으려도 안 섞여져요. 무리하게 섞으려고 그러면 더 사고 나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그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전 되게 재밌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 대학가에서 이제 분식집 전화해가지고 시키면은 짜장면 하나 시키고 뭐 돈가스 하나 시키고 떡볶이 하나 시켰는데 막상 시키면 한 집에서 올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 전화번호 여러 개 두고 네, 두고 그런 식으로 이게 세 집인 듯 한 집인 듯 포장을 하나로 두고 그러니까 집은 하나지만 거기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각자 돈가스 전문, 떡볶이 그래. 전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시킨 입장에서 조금 속는 느낌인데 그런 느낌은 들죠. 네. 근데 그거를 느끼기, 얘네는 세 개 다 잘해로 느끼게 하는 게 관건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대단히 특이한 정치인 두 명이 서로 화합을 못한 거 아니에요. 저희 옷 색깔이 합친 거 아닙니까? 바른정당, 대단히 예, 국민의당. 특이한 그렇지. 그러니까 유승민, 안철수 정말 소통이 가장 안 되는 대표적인 정치인 두 명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유승민 전 대표 요새 뭐 하세요? 어제 또 딴 방송 얘기한다고 뭐라 하려고. 이왕 한 거 하시죠. 해보세요. 그 MBC 100분 토론에 나가셨는데 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대요. 뭘 고민해요? 어디로 갈지. 신당 갈지 안 갈지 내가 정치를 해야 될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당은 당연히 아니고 가면 신당인데 신당을 갈지 안 갈지 네, 내가 탈당을 해야 되냐. 요거는 얘기를 제가 좀만 드리면은 네. 이제 전원으로 저도 들은 건데 네. 저는 조만간 유승민 의원한테 좀 전화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조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뭐냐면은 바른미래당 트라우마가 너무 강한 거야. 해봤던 분이니까. 본인은 다 해본 거잖아. 바른미래당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옛날 바른미래당 시즌 2 될 것 같다. 네네네. 뒤죽박죽 될 것 같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거리를 지금 두려고 하는 건데 상황을 좀 보려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조금 좀 신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약간의 그게 있어요. 묘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친구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묘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말로 그런 게 설명하게 뭐예요?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그게 뭐 약간 좀 조금 낮게 보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살짝 어리게 보는 것도 있고 원래 근데 이준민 캠프의 구성원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승민 친구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인턴을 했어. 저 밑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런 거군요. 뭐 밑에 들어간다기보다는 합류하더라도 밑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그 이준석 대표가 하는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도 약간의 비판적인 게 있고 묘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사실은. 그 이준석 전 대표도 막 적극적으로 모시진 않는가 보죠? 그래도 아빠 친구니까 좀 그게 불편해. 좀 와줘, 어른 와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계속 내가 물어보고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모시러 가야죠. 근데 몸은 안 움직여.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뭔가 좀 구체화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이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정당 만들겠습니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설득하겠다라는 거지. 지금 뭐 할 건데 그러면 뭐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이거 좀 어떻게 설득을 해요? 아니 근데 원래 만약에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국힘이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나와서 같이 어떤 그림을 같이 만든 다음에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스타일이 아니에요. 유승민 스타일은 스타일이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으면 이게 많다 틀리다 생각해서 가고 말고를 결정한다. 바른 정당을 네. 창당을 할 때 가장 늦게 참여했던 분이 유승민 의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선도에 서가지고 야! 다 같이 나가자! 그걸 못 하시는 이거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다 좀 만들어 놓으면 그때 이제 딱 결정적으로 도장 찍는 분이 그 유명한 스타일이- 얘기인데 유승민 의원은 원래 탈당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근데 탈당파들이 나가면서 유승민 안 나가면은 나는 죽어도 안 나간다라고 하니까 그럼 니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배신자의 원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유승민 안 나가려고 그랬어. 유승민 배신자 아니에요. 그럼 맞아. 내가 그건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무조건 막 김무성 대표나 뭐 김성태, 김학용, 권성동 이렇게 앉아 있으면 무조건 유승민 데리고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거 바른정당 안 된다고. 근데 그런 스타일들은 어떤 정치 세력의 뭐 리더를 하기에는 썩 적절하진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 야 좋아 빠르게 가 앞으로 막 이랬던 분의 리더십 스타일을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대통령들은 좀 반대되는 정치적인 스타일과 그럴 수도 리더십 있다. 가진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네네. 그렇게까지 모이면은 신당의 대권 주자가 제일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그 노태우하고 김대중하고 요런 계열이 좀 비슷하고요. 예를 들면 노무현하고 이명박하고 윤석열하고 약간 요런 계열이 비슷하거든요. 문재인도 약간의 노태우과고. 그러니까 이게 핑퐁핑퐁이에요. 약간. 왔다 갔다 대통령이 하면서. 그게 이제 그 리더십이 그러면은 윤석열에 좀 학을 뗐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스타일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신당에 지금 합류하는 인사들이 뭐 이름 더 나오는 사람 좀 있습니까? 오늘 더 나온 사람 아까 그 개혁신당에서 그 네. 이재명 저격수라고 하는 무슨 변호사 한 명 영입했다고. 남윤중 변호사. 맞습니다. 네네. 그분 영입했다는 얘기 있고 네. 말고 이렇게 또 이렇게 화학적 느낌 네. 나는 건 오늘은 없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설주환 변호사가 네. 민주당에 있던 설주환 변호사가 맞다. 탈당해가지고 지금 미래대연합으로 갔거든요. 네. 제가 설주환 변호사가 얼마 전에 보자고 그래서 봤어요. 네. 조선호텔에서 봤어요. 디테일하다. 조선. 있어 저기 코리아나 호텔. 저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취에 대해서 설주환 변호사가 상담을 했어요. 네.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좀 있기 힘들 것 같다. 뭐 고민이다. 사실 민주당에 남는 것까지 고민인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남으면은 이재명 대표 이제 만약에 물러나고 나중에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버티는 것도 하지만은 지금은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지금 다 땡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개혁신당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설주환 변호사한테. 근데 조응천 의원이 강력하게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개혁신당으로 가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짧게 얘기할게요. 그 설주환 변호사 민주당에 있던 분이
미래대연합이나 이낙연한테 가면은 기사가 안 돼요. 그런데 설주환은 민주당 사람인데 지금 먼저 가면은 본인을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데 만약에 이게 빅텐트가 안 되면은 다른 데들은 다 망하는데 이준석은 어쨌든 생존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정치할 거니까 이준석하고 손잡아라.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네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상의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지금.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요? 자, 아니,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용산 가자. 용산 가자. 장르만 장성철로 가요. 네, 제 돌변하지 얘기로 말고요. 갑니다. 아, 진짜 개과천선 하면은 받아줄 거야 진짜. 개과천선. 용산에서? 개가? 그럼. 에이. 개 과가 아니라 김건희 개가. 시위도 하고. 그건 내 능력 받기 돼. 마지막으로 OX 한 번 더. 아니 맞음. 그 네, 네. 미래대연합에 네. 현역 의원이 아마 더 그 빠른 시일 안에 합류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미래대연합 쪽으로. 네, 원칙과 상식 그 팀에 개혁 신당의 컬러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로고도 밝혀진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들어. 개혁 오렌지. 솔직히 이거 봐, 줄 이목을 섰어. 끈다 안 끈다. OX. 뭐라고? 벌써 이목을 끈다 안 끈다. 벌써 장르만 여의도도 줄 쓴 거야. 그렇네. 주황색. 이게 주황. 줄 섰잖아 근데 이미. 이목을 색깔로는 못 끌어요 사실은. 이목을 끈긴 끕니까? 끌기는 끌죠. 네. 네. 안철수가 썼던 건데 이목을 안 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 안철수 의원 얘기를 했어요. 아 오렌지 이런 거 다 제가 했던 겁니다. 소송 취하하라고. 그러나- 그 얘기하지 말고. 저작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작권 얘기도 하지 말고 소송 취하하라고. 1억 원 내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오늘도 오렌지 색깔은 눈에 확 띄고 네. 좀 자극적이고 네네네. 사람들을 좀 약간 흥분시키는 색깔일 거예요. 오렌지. 그래서 저는 선택 잘한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에르메스 색이다. 에르메스 오렌지. 고급지다. 뭐 여기 뭐 주황색 비슷한 거. 이미 나는 줄 섰어 지금. 아유, 정말 못났다. 하나 이글 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맞아. 네, 하나 이글 쓰다. 안 된다 그래서 네, 화이트, 야구팬들은. 검정, 그다음에 이제 주황이니까. 맞아. 네. 한화 팬이라서 행복한 거야. 자, 이제 어쨌든 제3지대 주도권은 이준석 신당, 개혁 신당이 쥐고 가는 거겠죠? 아니,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주도해야지 지지율이 조금 더 잘 나고 우리가 언론의 주목도가 높고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당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주도권 행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정도의 객관화가 되어 있군요. 욕심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딴 분한테 아니 결국에는 비례대표 추천, 순번 이거 가지고 싸움이 제일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달라면 다 주면 되지 그런 거 욕심 없다고 그래버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요게 지금 미래대연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 그 얘기를 했다고? 이준석 신당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래대연합이 그 얘기를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고 의원들, 어제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도 제가 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하여튼 욕심 부리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서로 다 양보 내려놓을 생각들이 다 있다 이거죠 지금은.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려놓는 방식이 본인이 생각하는 내려놓는 방식하고 당이 원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좀 쌓고 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네네네. 엉뚱한 방식으로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딱 저희가 시청자 수, 동시 접속자 수를 쭉 분석을 해보면 네네. 11시 57분까지 쭉 올라가다가 한 2, 3분 사이에 갑자기 한 2,000분이 쑥 빠집니다. 밥 먹으러 가야지.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 타시나 봐. 엘리베이터 잠깐 타고 그리고 이제 이동해서 또 이렇게 식사하시면 또 보시면서 약간 또 올라갑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체로 유지가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끊기지 않을 법을 우리가 좀 빨리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름 두 분 나오셔서 계속 유지된 거 아니었어요? 꽤 유지가 됐죠. 네. 근데 정확하게 하여튼 12시 전후 2분 사이에 잠깐 한 2,000분이 살짝 빠집니다. 밥 먹으러 가자 우리도. 근데 참 여기 오면 정영진 앵커님이나 이렇게 같이 방송하는 네. 기자님들이 저희들 기분 좋으라고 네. 너희들 때문에 막 조회수도 늘어나고 아유. 동접자도 많고 네. 그래가지고 알아주시는군요. 그냥 우쭈쭈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딴 데 고맙습니다. 가면 맨날 욕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 선거 당일날도 저희와 함께 하셔야죠. 당연 예. 방송국들이 당연히. 지켜봅니다. 입금되는 거 보고 있다. 아이고 참. 이거 돈으로 자꾸 그러세요. 좀 내려놓으세요, 정치인들처럼. 내려놓을 수 없어 나는. 저희는 생계가 달려 있기 나는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소고기 사야 될 거 아니야. 소고기. 이거 살려면 지출이 더 많아요. 입금이 돼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 과장, 김준일 그리고 장성철 두 분과 함께한 즐거운 정치 토크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김경률 회계사 오. 6글자로 국민의힘 비대
위를 침묵시킨 그 남자, 네. 네,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이 앉아서 방송하면 안 돼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진짜? 네, 근데 가능합니다. 배가 고파. 밥 먹으러 가자. 밀당 밥 먹으러 장난 아니다. 당 떨어져요. 우리 네. 신혜영 기자 그리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